야구의 참견, 야참 16번째 메뉴가 되겠습니다. 16번째 메뉴는 2022 신인 1차 지명 후보 집중 탐구 생활입니다. 자, 야구의 참견 오늘도 I Love Baseball 인별그램 라이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답하고 또 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8월 23일 월요일이죠. 각 구단에서 2022 신인 1차 지명 선수를 발표합니다. 전국구 지명권을 보유한 팀이 있습니다. 한화, SSG, 삼성은 오늘 30일 이전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연고지 유망주를 우선 지명하는 1차 지명은 올해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면 드래프트로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먼저 올해를 끝으로 폐지되는 1차 지명에 관해서 김도한 기자가 좀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를 해서 알려주시죠. 네, 일단 배정 학교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연고지 선수를 뽑을 수 있는 마지막 해가 되거든요. 구단이 배정 학교를 졸업했거나 또 졸업 예정인 신인 선수 중에서 한 명의 선수를 지명해서 이제 KBO에 제출하는 방식인데요. 네네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년도 성적 8, 9, 12 구단이 연고 지역에서 1차 지명을 하거나 또 해당 구단이 희망할 경우 1차 지명일에 일주일 이내에 전년도 성적의 역순으로 연고 지역 관계없이 1차 지명이 이제 가능한 이건데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 됐다는 게 이제 밑에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예. 내년부터 바뀌게 되는데 저희 기사 쓰는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도 저희 선배들 물어보면 예전에 뭐 두산 LG의 뭐 주사위 던지기나 그렇죠. 동전 던지기 네. 이런 거 네. 그리고 15년이 됐는데 유현진 선수 대신 SK가 이재원 선수를 픽했던 뭐 그러한 일대 사건이죠. 근데 많았었죠. 15년이 됐지만 그럴 정도로 무수한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 그런 뭐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아마 1차 지명이 이제 발표되고 나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신인 지명이 처음 실시된 83년부터 지역 연고를 우선으로 하는 1차 지명 그리고 전면 드래프트 계속 지금 이 제도가 조금씩 변하기도 하고 또 바뀌기도 하고 있습니다. 1차 지명 제도가 있고 전면 드래프트 제도가 있습니다. 각 제도마다 장점, 단점들이 분명히 있겠죠. 두 제도의 장점과 단점 어떤 점이 있을까요? 글쎄, 1차 지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연고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지역 연고 쪽에 이제 구단이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쓸 수 있다는 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전면 드래프트, 저는 1차 지명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전면 드래프트로 저는 일찌감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전에 1차 지명을 하다가 전면 드래프트로 갔다가 다시 이제 1차 그렇죠. 지명으로 이제 그렇죠. 원상태로 이제 복귀가 된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이 복귀가 될 때도 참 이 구단들이 너무 개인적인 어떤 그 이기심만 너무 발휘를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팜 시스템이 약한 뭐 그렇죠. 충청권이라든가 뭐 대구 쪽이라든가 경북권이라든가 뭐 이런 데는 사실 고교 야구 팀들도 많지가 않고 뭐 최근에야 뭐 이렇게 배분이 막 됐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사실 그 지역의 팜 시스템이 정확하게 정비가 되질 않고 좋은 자원들도 없기 때문에 항상 그 팀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피해를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피해를 빨리 없애기 위해서는 전면 드래프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10개 구단이 모두 이제 전력 평준화, 뭐 100% 평준화는 되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전면 드래프트를 통한 평준화가 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제 1차 지명이 부활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일단은 마지막이잖아요. 네네. 예, 다시 이제 전면 드래프트로 갔기 때문에 다시 또 제발 좀 1차 지명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아니 근데 사실 1순위와 10순위의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요. 예, 전력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전면 드래프트는 정말 모두가 좀 반길 수 있는 일 같아요. 앞에 뭐 장현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 지역별로 분명히 어떤 풀 자체가 좀 적은 혹은 낮은 이런 곳들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이 전면 드래프트로 변화가 되면서 어떤 전력 평준화가 될 수 있는 그게 핵심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전면 드래프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로 가져가는 것이 정말 저도 역시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예, 이참에 정말 지속적으로 이런 시행들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좀 좋겠어요. 네. 근데 지금 인별그램 그 댓글도 나오고 있고 1차 지명 제도를 지지하는 분들의 얘기는 지역 연고를 하는 1차 지명처럼 하게 되면 아무래도 1차 지명 그 권역이 있는 아마추어 야구의 지명이라 그 어떤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지역 출신의 프랜차이즈 스타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뭐 삼성의 뭐 원태인 선수, 우리 뭐 경북에서 나온 선수 뭐 이런 약간 물론 이제 그걸 지역주의라고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프로야구가 갖고 있는 매력 중에 하나가 어떤 지역에서 나오는
우리 고향 선수만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데 이런 것이 전면 드래프트에서는 좀 아쉽게도 무산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안 아쉬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그 각 지역에 있는 팜 시스템에서 좋은 선수가 없는데 과연 그 선수가 입단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냥 없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뭐 이렇다 할 뭐 성적도 없이 그렇게 될 바에는 뭐 나성범 선수 같은 경우에는 광주 진흥고등학교 출신. 근데 지금 뭐 창원의 슈퍼스타 나스타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팬들의 야구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이제 드래프트를 바라보는 시선도 이제는 조금 변화를 가져가야 될 시기가 온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추어 야구, 고교 야구에 대한 지원은 그렇다면 좀 더 넓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보면 최근에 이제 이 아들을 프로에 입단을 그렇죠. 시키면서 네.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게 지원을 하더라고요. 계약금의 뭐 10%를 7대 3으로 나눠서 고등학교에 7 그리고 중학교에 3 이런 선수가 받는 식으로 계약금을 그렇죠. 계약금의 10%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억을 받으면 1억이 되겠죠. 1억에 이제 7천은 고등학교로 가고 3천은 중학교, 모교로 가게 되는데 초등학교는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게 좀 의아했어요, 저도. 그래서 결국 뭐 유소년들을 위한 이런 시스템들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물론 뭐 리틀도 있고 유소년도 있고 서클, 클럽 같은 그런 개념의 어떤 유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런 복잡한 일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어떤 그런 부분들도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좀 남더라고요. 1차 지명을 아직도 선호하는 분들의 가장 큰 사실은 그 이유는 고교야구, 아마추어야구 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무너지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인데 이런 부분은 좀 이 10개 구단 그리고 KBO 그렇죠. 죄송하기는 KBO가 지원하면 너무 돼요. 짐을 KBO에게 너무 짐을 많이 씌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아니 하는데 근데 짐을 많이 제가 씌우는데 그 정도로 느끼지도 않아요. KBO. 네. 그게 문제죠. 네. 이거를 언제까지 구단 그 1차 지명을 가져가면서 구단에게 그 지역의 어떤 그 지원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KBO 돈 많거든요. 네. 돈 많이 풀면 돼요. 아니, 근데 고등학교 저는- 풀고 중학교 풀고 초등학교 풀고 풀면 된다니까요. 왜 자꾸 이렇게 싸고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려고 그러는지 진짜. 장의원에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프로야구의 존립 기반까지는 아니더라도 80년대 뭐 해태하면 선동열, 그렇죠. 예, 롯데하면 최동원, 뭐 삼성의 이만수 이런 것처럼 이 프랜차이즈 스타가 나오는 그 근본은 연고에 기반한 지명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이종범 선수는 해태 1차 지명 됐지만 이정우 선수는 대를 이어서 키움에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나성범 선수도 사례가 오히려 반대적으로 그 지역 선수 아닌 선수가 다른 NC에서 지금 뛸 수 있는 그런 사례도 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좀 희석이 돼 있어서 저는 연고에 기반한 이런 드래프트도 감히 하는 것도 일정 부분 의미가 좀 있다는 입장입니다. 저도 서울 사람인데 저희 아니, 아이타이라도 성공했잖아요. 나도 장의원이 광주 출신인 줄 알았다니까요. 이렇게 타 지역에서 오더라도 예를 들면은 그 팀의 얼굴을 만들어내면 돼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면서 지워지는 거예요. 맞아요. 네, 나스타처럼, 그렇죠. 장의원처럼. 네, 맞습니다. 네. 네. 어쨌든 간에 이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지명도 장단점이 있고 전면 드래프트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들을 이제 결정은 났습니다. 전면 드래프트로 내년부터 바뀌기로. 근데 그거에 따른 우리가 걱정했던 또 위원들이 걱정, 또 팬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을 쓰고 제도적인 보완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1차 지명 뭐 저희가 오늘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1차 지명됐다고 해가지고 프로에서 무조건 성공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최근 5년 동안, 최근 한 4년 동안에 1차 지명 선수들이 과연 팀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리고 어떤 팀이 1차 지명 선수를 잘 키워내서 잘 활용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WAR 기준으로 각 팀의 어떤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최근 4년간의 1차 지명 선수의 그 WAR 합계가 되게 있습니다. 올해는 뺐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아직 시즌이 끝난 것도 아니고 아직 뭐 합산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지난 시즌까지 신인 선수가 되겠는데 키움이 지금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약간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이 이정우 선수 WAR이 22점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좀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좀 착시 현상이 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키움이 그 4명의 선수의 1차 지명 4명의 선수의 WAR 합계는 23.45가 나왔고 그 다음부터 이제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LG와 삼성이 1차 지명 선수의 WA를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면을 보시면 이 선수들이 지금 리그에서 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 주축이 된 선수가 꽤 있어요. 네. 이거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죠, 분명히. 좋은 선수를 뭐 뽑았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 팀 안에서 이 뽑았던 신인들을 과연 그렇죠. 어떻게 체계적으로 육성을 시키느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제 구단이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하위권에 있는 팀들은 역시 1차 지명 선수의 어떤 팀 합류라든가 WAR 이런 것들이 좀 미미하게 나오고 있는 이런 것들이 부분적인 지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1차 지명 선수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적응이 돼가고 있는가를 한번 대략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자 그러면은 뭐 이제부터는 아마 가장 우리 팬 여러분께서 궁금해하는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됐는데 본격적으로 10개 구단의 2022 신인 1차 지명 후보들 소개를 해드리고 또 어떤 선수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사실은 기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겹치는 부분도 일정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만의 시각으로 한번 뽑은 선수들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구단별로 어떤 지역의 지명권을 갖고 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개 구단 지역 연고권이 되겠습니다. LG, 키움, 두산이 서울과 제주를 갖고 있고요. SSG가 인천, 경기 일부, KT가 수원, 경기 일부, 한화가 대전, 충청, 강원, 영서로 되어 있습니다. 기아가 광주, 전남, 전북 일부고요. 삼성이 대구, 경북, 강원, 영동 이렇게 되어 있고 롯데는 부산이 되겠고 NC가 울산, 경남, 뭐 당연하면 전북을 가지고 저 전북에 보니까 군산상고와 전주고가 들어가 있더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군산상고하면 역전의 명수고 그렇죠. 사실은 혜태 기아팜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NC로 된 게 굉장히 독특한데요. 예전에 정말 재밌었던 게 태평양, 청보, 현대 있을 때요. 이북 오도가 삼미 태평양 현대에 속해 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선수 출신이 있으면은 현대나 태평양, 삼미로 들어가야 되는 뭐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KBO가 배분을 하다 보니까 된 건데요. 네네네. 적절한 배분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명목상으로는 다 들어가 있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근데 NC 이제 그 군산상고 전주고가 들어가 있긴 한데 아직 여기서 1차 지명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1차 지명이 나오지는 않았고 강릉고의 김진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전학을 했기 때문에 그 1차 지명 예외 선수로 작년에 네, 좀 맞죠. 됐었죠. 네.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점 좀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은 이제 1차 지명이 예상되는 선수들 각 10개 구단이 어떤 선수를 지명을 할지 예상되는 선수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확정된 선수, 발표된 선수도 있고 또 고민 중인 팀 그리고 경합인 팀이 있겠습니다. 자, 10개 구단 2022 신인 1차 지명 예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산은 이병헌 그리고 LG는 조원태 선수로 이미 확정을 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키움이 지금 주승우 선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승우 선수 제가 봤을 때 확정이 된 거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예. 가장 근데, 유력하다고 봐야겠군요. 예, 이거 발표하기 전에 이거 한번 쳐야 되는데 두두두두. 너무 그냥 쉽게 간 거 너무 쉽게 같아요. 갔나요? 네, 이거 제가 봤을 때 시민들이 이거 딱 지금 지켜보고 있을 거거든요. 좀 아쉬운데요? 예. SSG가 윤태현 선수, KT가 박영현 선수, 그리고 기아, 한화, 롯데, 삼성이 지금 고민 중이고 NC는 박성재 선수, 용마고 포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유력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좀 너무 밋밋하게 저희가 발표했는데 어쨌든 간에 네. 이건 구단도 그렇고 팬 여러분도 굉장히 좀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일단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해봤고 또 발표난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선수들, 유력한 선수들, 그리고 지명이 확정된 선수들, 한 선수 어떤 선수인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지명 확정된 선수가 포함된 서울 3개 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두산, LG, 키움 순으로 1차 지명 픽을 했습니다. 서울권 1순위 팀은 이미 1순위 팀 두산은 서울고의 좌완 이병헌 선수로 결정을 했습니다. 먼저 좌완 이병헌 선수의 스카우트 리포트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병헌 선수입니다. 투수가 되겠고 서울고등학교 좌타입니다. 185cm, 90kg 신체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고 시절의 기록이 이제 소개가 되겠는데요. 이 선수 고교 시절 평균 자책점은 1.29를 기록을 하고 있고 9이닝당 삼진은 11개, WHIP가 0.88. 이 기록은 아주 좋네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정된 공을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좀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이제 수술을 마친 상태거든요. 아하. 네, 뼈 조각 수술과 지금 토미존 수술을 마친 상태에서 그걸 알고도 지금 이 두산 베어스가 지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두산 베어스의 최원준 선수도 이 토미존 수술 경력이 있는데도 이제 지명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이 모험수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아하,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토미존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수들이 이제 다시 복귀한 이후에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80% 이상이기 때문에 네. 뭐 큰 어떤 그 수술에 대한 리스크는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수술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이병헌 선수가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지금 수술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토미존인지 팔꿈치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한 번 하고 지금 또 두 번째 지금 수술을 한 상태에서 1차 지명을 지금 받았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부상에서 회복해서 과연 던질까지 이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네네네. 걸릴 텐데 과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떤 그 좋았던 모습이 나올지가 좀 걱정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영상으로 소개해드렸을 때 모습이 2학년 때 모습이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그때 그 영상 투구 폼을 봐서는 완전 오버라기보다는 3쿼터보다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는 3쿼터 약간 3쿼터에 가까운 투구 폼을 좀 보여줬어요. 좌완이면서 공의 구속도 있고 3쿼터에 약간에 가까운 투구 폼,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팔꿈치 수술을 한 번 한 것이, 그리고 3학년 때는 사실은 이렇다 활약이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이 선택을 했다? 어떤 분명한 이유는 있겠죠. 그러니까 저도 2학년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본 기억은 150을 상회하는 패스트볼을 던지고 있었고 굉장히 좀 임팩트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거든요. 분명히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 재능 이런 부분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그러니까 고교 선수로서 굉장히 훌륭한 그런 자원이다라는 생각은 들고 이런 두 차례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산이 픽을 해간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런 의견들을 좀 나누지 않았을까, 이야기들이 오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3학년 시절에 어떤 기록면을 가지고 내가 보여줘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술한다라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담스럽죠. 쉽지 않죠. 그런 결정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감독을 포함한 미리 지명이 될 구단, 보통 이 정도의 의견이 어느 정도 좀 반영된 것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두산도 어찌됐든 간에 부상, 수술 경력 있는 선수를 픽을 했다는 거는 이 선수를 데려가서 재활 혹은 올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픽을 한 거겠죠. 예, 두산 같은 경우는 일단 왼손 투수로 보면 지금 팀 내에서 유희관이라든가 장원준 선수의 대를 이을 그렇죠. 이제 왼손 투수를 뽑아야 되고요. 또 이현승 선수가 한 명 있지만 지금 두산 베어스가 올 시즌 지금 추락하고 있는 모습 봤을 때 두산 팬들이 굉장히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왼손 투수 3명의 빈자리까지는 아니지만 차세대 왼손 투수를 뽑아야 된다는 입장에서 저는 이병헌 선수의 픽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매력 있는 선수이고 또 좌완 150 굉장히 매력이 있고 지옥에서도 데려가야죠. 그렇죠. 부상 경력이 있긴 하지만은 아마 두산도 재활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픽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내년 잠실 마운드에서 이병헌 선수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가 선택한 선수는 그 설린 인터넷 고등학교 좌완 조원태 선수가 되겠습니다. 조원태 선수, 장정석 해설위원이 많이 봤다고요? 어떤 선수입니까? 제가 작년에 네. 그러니까 설린 인터넷고로 전학을 가기 전 덕수고 시절이었죠. 그 당시에 이제 몇 차례 이 조원태 선수의 어떤 피칭 내용, 경기 내용 이런 부분들을 몇 번 접했었는데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좋은 선수고 패스트볼이 좋은 날은 140 중 전후반을 찍고 있고 평균적인 부분은 그래도 40 초반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변화구를 이제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모두 구사하고 있는 선수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좋은 날을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안정된 제구력과 우타자도 상대할 수 있는 좋은 체인지업을 지니고 있는데 약간의 단점은 이제 기복이 있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모든 선수들이 마찬가지지만 사실 좋은 날과 안 좋은 날은 분명히 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 조원태 선수도 프로에 가서 어떤 본인만의 루틴 그리고 체계적인 그런 훈련 방법들을 받다 보면 분명히 아마 좋은 선수로 거듭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어요. 이 조원태 선수의 스카우트 리포트를 보니까 186cm, 88kg이고 스카우트 리포트상으로 보니까 신체 조건이 굉장히 좋은 선수로 좋아요. 평가를 받았고
이병헌 그리고 경남고등학교 김주환과 함께 지금 나온 선수 중에 좌완 3인방 굉장히 좋은 평가를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변화구도 굉장히 다양하고 안정적인 제구력, 뭐 아주 굉장히 좋은 평가가 많이 있네요. LG도 역시 그렇다면은 좌완 투수 굉장히 매력 있는 카드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키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발표는 안 났습니다만 아까 얘기해 준 것처럼 그냥 유력한 선수가 있죠. 네, 조승호 예, 선수죠. 그렇습니다. 네. 대졸 선수죠? 성균관대 나왔죠. 그렇습니다. 네, 올해 이제 대학리그 지금 이관왕을 이제 올려놓은 장본이 있는데 제가 사실 올해 이제 대학야구 중계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제 조승호 선수가 이제 등판한 경기를 한 2경기 정도 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레벨 자체가 저는 다른 투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각 그 대학에 그 있는 그 투수들 가운데서도 정말 독보적인 공을 던지고 독보적인 성적을 냈던 이 주승호 선수거든요. 이게 지금 2019년 네. 아시아 선수권 때 그렇죠. 던지는 모습인데. 네, 맞습니다.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제구가 굉장히 안정돼 있고 빠른 공의 어떤 최고 구속이 151에서 152 정도. 그런데다가 제가 이 대학리그 중계를 할 때 이 주승우 선수를 높게 평가한 거는 이 슬라이더였거든요. 네, 슬라이더의 궤도가 약간 예전에 이제 김수경, 네, 지금 이제 NC 다이노스 이제 투수 코치인데 김수경 선수의 슬라이더하고 약간 흡사하다는, 네, 약간 옆으로 휘는 맛도 있고 이제 떨어지는 맛도 있고 굉장히 슬라이더가 근데 이 아마추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빠른 공을 던진다지만 결국에는 프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구력과 그렇죠. 저는 변화구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추승호 선수는 프로에 입단해서도 좋은 성적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네. 스카우트 리포트를 보니까 빠른 공이 말씀해 주신 대로 140대 중반에서 150까지 나오고 있고 슬라이더, 컷 패스트볼, 체인지업 이렇게 지금 던지는 거로 그렇죠, 준비되어 있는데 네. 뭐 요거는 뭐 프로에 와서도 좀 변할 수가 있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그 변화구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네요. 그러니까 대한리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체인지업 뭐 5개, 6가지 구종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중계를 해봤는데 네네. 빠른 공 슬라이더 커브 아니면 슬라이더 체인지업만 있어도 충분히 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추승우 선수가 대학리그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구종을 던지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본 거는 이제 커브하고 슬라이더 정도였는데 그 2가지 구종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점수를 준다고 한다면 80점 이상 줄 수 있거든요. 어허, 네. 예. 그 정도로 이 변화구에 대한 어떤 그 완성도도 굉장히 높았다. 이렇게 저는 이제 봤거든요. 주승우 선수까지 키움에 가게 된다면 픽을 하게 된다면 키움에는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가 뭐 아주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결국 이제 프로의 역할이죠 또. 그렇죠. 그러니까 예. 변화구 구종이 굉장히 많다라는 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네. 결국 프로에 가서 이런 구종들을 다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할 수 있느냐? 그렇죠. 어떤 구종을 이제 장점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이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서울 세 팀의 어떤 그 결정난 부분도 있고 거의 뭐 유력한 선수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좀 고민이 되는 팀들을 살펴보게 되겠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은 전국구 지명을 갖고 있습니다. 또 롯데도 또 경남 특히 부산 팜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팜을 갖고 있는 롯데가 되겠는데 먼저 삼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도 지금 결정에 약간은 좀 고민이 있습니다. 1차 지명 후보로 어떤 선수들이 꼽히고 있는지 먼저 선수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 소개해드릴 선수는 서울고등학교 내야수를 맡고 있는 이재현 선수입니다. 180cm, 73kg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재현 선수의 플레이 모습 한번 보시죠. 굉장히 약간 호리호리한 몸매를 갖고 있는 그렇습니다. 이재현 선수인데 고등학교 기록은 3할 3푼 5리 홈런 3개, OPS는 0.9, 도루도 14개 기록이 네. 되어 있는 이재현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재현 선수 그리고 이제 동성구의 이제 김도영 선수 그리고 이제 물금구의 이제 김영웅 선수 이 세 명이 이 고교 3대 유격수라고 지금 평가를 받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렇군요. 그 중에 네. 한 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수비 범위도 상당히 넓고 어깨도 굉장히 강한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는 이재현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마운드에 올라와서 투수를 하더라도 140 이상을 던진다라는 평가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군요. 정말 뭐 호리호리하긴 하지만 어떤 강견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운동 능력이 아주 좋은 선수로 상당히 좋은 선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관심 가는 선수가 바로 박준영 선수가 되겠습니다. 바로 세광고등학교 졸업 예정인 선수가 되겠는데 투수가 되겠습니다. 우투우타 190cm, 97kg의 박준영 선수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여러 이
선수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 박준영 선수도 굉장히 좀 관심이 가는 선수가 되겠죠. 김도환 기자 어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의외로 숨어있는 또 보배가 될 수 그럼요. 있다라는 그럼요. 그런 평가가 굉장히 있고요. 또 타점이 높고 페스트볼의 구위가 일단 사실 젊은 선수들은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구위가 좀 좋아야 되거든요. 괜찮다는 평가도 있고 지금 낙폭 같은 경우도 박준영 선수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그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네네. 탈삼진 능력도 괜찮고요. 그리고 WHIP도 지금 1.24로 나오는데 그렇죠. 박준영 선수도 눈여겨봐야 될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뒤에 탁백 동작은 굉장히 짧게 나오네요. 네, 박준영 폼이 좀 선수가. 특이하죠. 그러네요. 네, 약간 이제 네. 포수가 던지는 것처럼 네, 투 폼이 굉장히 짧죠. 네, 그렇습니다. KT의 이제 김민수 선수하고 약간 흡사한 폼을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또 한 명 고민하고 있는 선수는 바로 진승현 선수가 되겠는데 이 진승현 선수는 진가병 코치 네. 아들이죠? 네, 맞습니다. 예, 예. 투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경북고등학교 지금 졸업 예정이고 11경기 5승을 기록을 하고 있고 1.50의 평균 자책점, 9이닝당 삼진은 11.3개, WHIP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네요. 제가 오늘 그 두산 베어스 이복근 팀장하고 잠깐 좀 연락을 해봤는데요. 네네네. 두산의 이복근 팀장께서 굉장히 높이 평가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진가병 선수의 아들인 진승현 진승현 선수. 선수. 네. 네, 진승현 선수의 이 장래성을 뭐 다른 팀에서도 지금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승현 선수가 일단 그 몸도 굉장히 좀 이 소위 말하는 아버지처럼 듬직하잖아요. 진가병 코치 배 많이 나왔어요. 네. 요즘 더 많이 나왔어요. 진승현 선수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안정적인 그런 등치에서 나오는 네. 그 또 안정적인 제구력도 있고요. 네네네. 삼성 라이온즈에서 충분히 셀렉션을 할 수 있는 그런 후보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구 지명권을 갖고 있는 한화, SSG, 삼성 이 세 팀이 되고 있는데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전에 지금 말한 그 진승현 선수도 있고 최강고의 박준영 선수도 있고 서울고 이재현 선수도 있습니다. 이 세 선수 중에 여러분이 삼성 단장이라면 어떤 선수를 픽하시겠습니까? 세 선수 다 굉장히 매력 있는 선수들이에요. 예. 어떻습니까? 뭐 투수가 아무래도 이제 드래프트를 할 때는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이제 우리 팀이 과연 그렇죠. 어떤 부위가 좀 약하냐, 어떤 부분이 좀 약하냐 이것도 분명히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만약에 삼성 단장이라고 한다면 진감용 코치님한테 미안하지만 저는 이재현 선수를 픽할 것 같아요. 이재현 선수? 네. 내야수, 네, 저는- 내야수 볼 수 있는 네. 이재현 선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이원석 선수도 이제 30대 중반을 넘어섰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뭐 김지찬 선수 있고 뭐 김상 선수 있는데 이재현 선수를 이제 픽을 해가지고 이학주 선수가 요새 하도 이제 이야기가 많으니까 이재현 선수를 좀 픽해가지고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이재현 선수. 제가 단장이라면 이재현 선수 픽할 거예요. 내야 경쟁을 더 네. 심하게 하겠다. 네. 그러면 나는 진감용 코치한테 미안하면 안 되니까 진승현 선수를 할까요? 그래요?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 박준영 선수 정도면은 프로에서도 충분히 좋은 성적 낼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생각이 충분히 내죠. 그러니까 그렇죠. 박준영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한화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다른 팀도 또 있으니까. 네, 사실은 한화도 지금 1픽을 물론 뭐 이 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또 하면서 그렇죠.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사실 한화 픽에 가장 가까운 선수 중에 또 한 명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좋은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또 다른 선수들을 염두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삼성이 어떤 1픽에 강력한 후보로 좀 들어와 있긴 한데 장현이 이제 좀 미안하지만 이란 얘기를 하니까 나는 그래도 감룡이한테 좀 감룡아 난 진승현이야. 아니 그리고 삼성이 아까 저희가 WAR 최근 그 4년 동안에 1차지면 WAR을 살펴본 것처럼 투수를 굉장히 잘 키워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올해도 투수 만약에 픽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좋은 결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고 저는 그럼 박준영 선수 한번 좀 지켜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삼성이 고민이 많네요. 좋은 선수 굉장히 많이 있고 매력적인 선수도 지금 굉장히 많이 삼성 어떻게 보면 좀 행복한 고민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진승현 선수를 받을까요? 진감용 코치님한테 굉장히 미안한데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또 한 팀은 이제 롯데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롯데는 사실은 전통적으로 부산 지역이 좋은 선수가 참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뭐 지역 라이벌인 경남고와 부산고도 있고 개성고등학교도 있고 좋은 그 고등학교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 되겠는데 그러기 때문에 롯데도 사실은 약간의 좀 고민이 있습니다. 롯데 1차 지명 예상 후보 어떤 선수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주환 선수가 되겠습니다. 경남고등학교 졸업 예정인 선수가 되겠고 투수입니다. 좌투 좌타입니다. 좌완 투수입니다. 189cm, 97kg이 되겠습니다. 이 김주환 선수도 체격이 아주 듬직하네요. 네. 체격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김주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롯데자이언츠가 네. 좌투수가 사실 그 불펜 쪽이나 선발에 거의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들이. 근데 이번에 뭐 트레이드가 되긴 그렇죠. 했습니다. 뭐 강훈 그렇죠. 선수를 내고 네. 왔지만 강훈 선수 한 명 갖고는 그렇죠. 좀 부족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김주환 선수가 아무래도 1차 지명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민석 선수하고 지금 비교가 많이 되고는 있지만 좌완이라는 장점을 봤을 때는 분명히 이 김주환 선수가 좀 지명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또 한 명의 말씀을 방금 언급을 해주신 선수가 이제 이민석 선수가 되겠는데, 이민석 선수 일단 기록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성고등학교 투수가 되겠는데요. 고등학교 때 기록이 8경기 2패를 안고 있고 5.73의 평균 자책점, 9이닝당 3진에 9.8개, WHIP는 1.86으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투구를 하는 선수로 평가를 네. 받고 있습니다만은 좀 아쉬운 거는 WHIP가 약간 좀 높게 나왔네요. 근데 이 이민석 선수 던지는 모습도 봤고 제가 이제 김주환 선수 던지는 모습을 봤는데 네네. 폼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그 투수들 어떤 그 모습을 볼 때 어떤 부분을 제일 먼저 보냐면, 그러니까 폼이 이쁘냐 안 이쁘냐 저 먼저 보거든요. 근데 김주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 폼을 좀 가다듬을 필요가 그래요? 있는 폼으로 저는 보이고, 오히려 이민석 선수가 폼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굉장히 이쁜 폼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쁜 폼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프로에 들어와서도 어떤 그 개인 트레이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구속 상승이나 어떤 그 제구의 상승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가 훨씬 더 용이하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롯데자이언츠의 어떤 그 팀을 생각을 했을 때는 김주환 선수를 지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어떤 그 선수들의 폼이나 기량을 봤을 때는 이민석 선수도 저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윤성민 선수 스카우트 리포트가 한때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사실 윤성민 선수가 고등학교 때 기록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데 스카우트 리포트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굉장히 예쁜 폼을 가진 투수고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스카우트 리포트가, 기아에서 나온 스카우트 리포트가 있었는데 지금 얘기하신 거랑 거의 흡사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고교 시절의 성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폼을 갖고 있고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있냐도 선수 피가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요. 사실 폼이 이쁘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큰 부상을 좀 막을 수 있는 부드러움, 그런 유연함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가장 이 프로 스카우터들이 높게 평가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역시 뭐 지금 장현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민석 선수와 김주환 선수의 고민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의외로 롯데도 좌완, 팀에 필요한 네. 좌완이냐, 앞으로 장래성을 볼 것이냐. 글쎄요, 롯데가 어떤 선수 선택을 할 것인지 이제 내일 이제 발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롯데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 그리고 또 언론에서도 이미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됐고, 두 선수 간의 비교, 과연 기아가 누구를 선택을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거 너무 제가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네. 뭐 지금 커뮤니티에서도 문동주로 왔다. 하루 매일 바뀝니다. 네, 매일. 김두영도 아까 보니까 김두영으로 왔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가장 뜨거운 이제 기아가 연고권을 가지고 있는 광주, 일명 문김대전, 뭐 이렇게 이것도 꽉꽉 뭐가 나와야 되는 거. 문김대전입니다. 문김대전이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드래프트가 이슈가 될 수 있었던 거는, 그렇죠. 근데 이 드래프트도 이슈가 되는 게 한국 야구에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 두 선수가 정말 이 드래프트를 이끌고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문동주, 김도영 두 선수 중에 과연 기아가 어떤 선수를 선택을 하느냐. 그 선택에 따라서 아까 저희가 그 박준영 선수 얘기도 했습니다만 한화가 이제 그렇죠. 어떤 선수로 가느냐. 맞아요. 여기가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제 기아와 한화 경기를 지금부터 이제 얘기하는 이유도 바로 이제 거기에 있는데, 그러면은 일단은 문동주 그리고 김도영 이 두 선수의 스카우트 리포트부터 함께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먼저 문동주 선수가 되겠습니다. 투수가 되겠고 광주지능고등학교 졸업 예정입니다. 우완 투수가 되겠습니다. 188cm, 92kg, 신체 조건 아주 좋습니다. 고교 시절에 25경기 나왔고 2승 5패 기록을 했습니다. 3.27의 평균 자책점. 와, 9이닝당 삼진이 13.4개가 나오네요. 네. 예.
WHIP도 1.24, 삼진 어떤 비율에 비하면 WHIP 아주 훌륭하게 나온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도 문동주 하길래 들어가서 이제 영상을 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폼이 진짜 이쁘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쁘고 음. 변화구도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변화구를 진짜 잘 던지더라고요. 어허. 네. 그래서 야, 그러고 나서 제가 김도영 선수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못 정하겠더라고요. 야, 이게 진짜 고민이 진짜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아, 근데 진짜 이 스카우트 리포팅을 보면 완성형에 가까운 투수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폼을 봤을 때 진짜 완성형에 가까운 폼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고민되는 선수가 바로 광주 동성고등학교 졸업 예정의 김도영 선수입니다. 우투우타고 182cm, 81kg. 너무나 유명한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제2의 정화무지? 제2의 이종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거 어마어마한 별명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굉장한 닉네임인 거죠. 제2의 이종범을 아무나 붙일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62경기 나와서 4할 3푼 4리, 홈런 2개, OPS가 1이 넘어가고 도루도 41개. 흔히 말하는 5툴의 모든 걸 갖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김도영 선수가 되겠습니다. 주루 능력은 뭐 고등학교, 대학 통틀어서 뭐 넘버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도영 선수입니다. 이야. 김도영 선수 참 제가 김도영 선수 영상도 봤거든요. 그런데 김도영 선수 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제가 좀 특이한 점은 연습 경기 홈런 6개를 때린 장면이 이렇게 있어요. 영상에. 그걸 찾아봤는데 중견수 쪽하고 우중간으로 때린 홈런이 2개에서 한 3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예. 잡아당기는 것만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야구장이 중견수가 한 116m, 117m 네네네. 이 정도가 되고 양쪽이 이제 한 96, 7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프로에서 쓰는 구장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짧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나무 배스를 쓰는 고등학생이 그렇죠. 밀어서 홈런을 때릴 수 있다? 이거는 저는 엄청난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참 고민되겠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영상 이제 고등학교 때 플레이하는 모습 영상을 다 보셨는데 어떠신 것 같으세요? 뭐 문동주 선수 투구 폼도 봤고 또 김도영 선수 플레이하는 모습, 번트 되는 모습에 홈런까지 칠 수 있고 도루도 할 수 있고 수비 능력도 괜찮고 어떻게 보셨어요? 느낌을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는 정말 어려운데요. 이 목동구장에도 지금 트랙맨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요. 물론 고등학교 야구 스카우트 할 때는 세이버에 대한 거를 많이 뽑진 않지만 물론 스카우팅 리포트에 의존하지만 이 선수들도 지금 과학적으로 기아 타이거즈 스카우트 팀을 포함해서 뭐 몇몇 구단이 다 검증을 해봤다고 합니다. 네네. 물론 이제 투수하고 야수를 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쉽지 않죠. 예, 이 문동주하고 김도영 선수를 놓고도 과학적인 검증 작업을 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두 선수가 우열을 가리지 못하는 거는 저는 맞는 것 같고요. 기아 타이거즈가 그동안 어떤 픽을 해왔고 지금 현재 어떤 자리에 누가 더 필요할지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은데요.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확보한 스카우트 리포트만 봐도 문동주와 김도영의 이 두 선수에 대한 어떤 평가는 굉장히 극찬에 가까운 지금 평가를 두 선수 모두 받고 있습니다. 정선생님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참 둘 중에 참 한 명이죠. 고민돼요. 둘 중에 한 명이죠. 둘 중에 한 명 환경은 50%입니다. 하는데 우선 문동주 선수의 어떤 저도 좀 알아본 결과인데 네. 기억에 딱 남는 말이 한마디 있었어요. 네. 그냥 짱입니다. 짱이다. 그냥 짱이다. 너무 문동주는? 인상적이었어요. 예. 문동주 선수 들 때? 문동주 선수. 저는 김도영 선수 들 때 무조건 짱이다. 그러니까. 근데 그럼 저랑 똑같은 들으셨네. 그런가? 네. 근데 문동주 선수 픽을 하실 거예요? 만약에 아니 기아 간다. 그렇게 해놓고 네. 김도영 선수는 네. 제2의 이종범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네. 수비도 어깨는 강한데 약간 거친 맛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부드러움보다는 거친 맛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종범 그것도 이종범 선수 닮은 거죠. 닮았죠. 그렇게 따지면. 네. 그래서 프로 와서 이제 어떻게 적응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또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우선 제가 만약에 정말 이 두 선수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문동주 선수를 하겠습니다. 문동주. 예. 그 이유는 어떤 우선은 현 상황을 좀 봤을 때 물론 팀 사정을 봤을 때. 팀 사정을 봤을 때 물론 뭐 내야수에 대한 어떤 트레이드로 인한 그리고 여러 영입을 통해서 지금 뎁스를 넓혀가고 있었잖아요. 물론 두터운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투수하면 야구의 어떤 그렇죠. 노름이라고 할 정도의 중요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지금 양현종 선수도 뭐 사실 빠지고 최근에 뭐 선발, 중간 거기다 최근에 픽을 했던 정혜영, 이의리 이 선수의 계보를 이어서 문동주 선수까지 3년 연속 이 투수들이 자리를 잡아간다고 하면 사실 정혜영 선수가 올 시즌은 세이브는 하고 있지만 선발 전환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또 문동주 선수에게 어떤 파워풀한 불펜이나 세이브 자원으로 또 성장을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 선수는 50 이상의 상회하는 패스트볼을 가지고 그렇죠. 있음에도 제구가 된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저는 이 문동주 선수 쪽으로 좀 마음이 갑니다. 그러니까 기아의 현재 그 내야 상황을 한번 보면은 김태진 선수가 3루 맡고 있고 박찬호, 김선빈, 류지혁 선수가 지금 1루를 맡고 있고 외야 쪽에 뭐 최용우 뭐 지명타자 나갈 때도 있으면 최용우 뭐 최원준 그리고 터커 이렇게 됐으면은 과연 김도영 선수가 들어가면은 내야 정리가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류지혁 선수를 과연 계속 1루로 쓸 거냐 그러면 김태진을 과연 3루로 쓸 거냐 아니면 외야로 보낼 거냐 거기다가 또 좋은 신이 들어왔는데 당장 1군에서 기회가 갈까 이런 고민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멀리 보시는 것 아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런 고민을 해야지. 고민을 해야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싱글벙글하냐면 네. 이 선수들 내년에 보잖아요. 아, 그럼요.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이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드래프트 때부터 지금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해설한 지가 지금 6년인데 이렇게 그 신인 드래프트에 관심을 가진 적이 그렇죠. 있었나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제가 약간 계속 이제 싱글벙글 하는데 그래서 누구 할 거냐고요. 저는 김도영 선수를 꼽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오. 제가 내야 만약 상황이 이렇게 약간 좀 교통 정리도 필요한데 그 교통 정리는 일단 그 다음에 하면 되고요. 일단 시키고 다음에 하면 되고. 일단 제2의 이정보 먼저. 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연봉을 많이 받는 선수들, 그리고 팬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선수들은 거의 대부분 야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투수들도 분명히 뭐 팬들한테 어필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최근에 어떤 그 스포테이먼트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매일매일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이 아무래도 구단의 어떤 그 이미지 상승이라든가 가치 상승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저는 분명히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문동주 자원도 굉장히 좋은 자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발로 나오게 되면 만약에 30경기 그렇죠. 정도잖아요. 근데 마무리로 나오게 되면 한 45경기에서 50경기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김도영 선수가 정말 좋은 기량으로 프로 입단해서 만약에 주전 자리를 또 꿰찬다? 그러면 104경기 내내 이 김도영 선수를 갖고 마케팅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전제 조건은 이 선수가 들어와서 잘해야죠. 잘해야죠. 그건 문동주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네, 마찬가지인데 잘한다. 30경기에 20승 합니다. 아니 근데 네. 이렇게 되면서 의외의 승자는 한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문동주도 괜찮고 뭐 김도영도 괜찮고 네. 거기다가 아까 그 세관고등학교 나온 박준영 선수도 괜찮기 네. 때문에 맞아요. 사실은 이번 그 트레이드에 1차 특히 2차 지명에 최후의 승자는 한화가 될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한화는 그 세 선수 중에 누구를 선택해도 사실은 손해보는 픽이 아니에요. 야, 박준영 선수 제가 봐서 선택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가요? 무조건 이 문동주, 김도영 중에 한 명을 선택할 겁니다. 아, 제가 만약 봤을 둘 선 때는. 중에 만약에 네, 뭐 네. 그 기아가 문동주로 선택하면 김도영으로 가고. 그럼요. 당연히 그 프론트 안에서도 뭐 내부 회의를 분명히 거치겠지만 팬들이 또 바라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뭐 구단은 이제 그런 것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이 둘 중에 한 명을 아마 하나가 픽할 거로 예상이 돼요. 기아의 선택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다른 구장의 다른 구단들의 선택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근데 같아요. 실제로 현장 분위기도 네. 지금 이 문동주 선수와 김도영 선수의 남는 선수가 아마 하나로 갈 것이다라는 소문이 슬슬 나오니까요. 그만큼 뛰어난 선수들이죠. 내일 결과 그리고 30일 이전에 어쨌든 간에 이제 모든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결과가 정말 궁금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오늘 지명된 선수 말고 왜 저 조원빈 선수라고 네네. 있었잖아요. 조원빈 선수는 이번 드래프트에 참가하지 않겠다. 1차 지명 참가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미국 진출을 선언을 했죠. 네네. 이렇게 되면은 그 조원빈 선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미국 팀이랑 그 계약이 결정난 거는 아닌 거죠. 그렇죠. 결정난 지금은 건 아닌 거죠. 네. 근데 이게 뭐 미국 팀이랑 계약이 할지 안 할지 사실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본인이 미국에 가겠다 의지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미국 진출을 하면은 뭐 좋은데 만약에 계약이 안 되면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드래프트는 지금 참가가 안 됐으니까 그렇죠. 네, 못 들어오는 상황이고
뭐 대학교에 진학을 대학 하는 진학하는 방법이 방법이 있겠죠. 있나요? 예, 대학 진학을 갔다가 이제 얼리 드래프트가 이제 생겼잖아요. 얼리 드래프트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뭐 전문대 2년제 갔다가 뭐 다시 드래프트에 참여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이건 뭐 가능성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군복무는 뭐 해결해도 뭐 되는 상황이고 뭐 그렇죠. 그거는 뭐 본인이 선택을 이제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근데 만약에 미국 진출, 해외 진출 성공했다. 근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성공 뭐 보장은 없는 거고 아직도 그 규정이 있나요? 그 돌아오게 되면 2년 동안 뛰지 못한다? 그런 규정이 아직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지금도 현재 유효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유효한가요, 네, 그게? 그러니까 KBO 입장은 이게 또 사실 이제 KBO만의 입장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KBO 리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인재가 지나치게 많이 유출되고 소위 말하는 드래프트 하는 선수들이 양다리 걸칠 수 있다 또는 몸값을 부풀리기용으로 이 사례를 악용할 수 있다 뭐 이러한 해석에 한해서 2년 정도 유예하는 기간이 있는데 이건 선수들의 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러한 논란도 사실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제도가 유효하고 논란은 아직까지는 남아 있군요. 가는 거는 어떤 규정을 갖는 거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돌아올 때는 이런 규정은 저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매년 이 한국 야구에서 나오는 게 뭐 수준이 떨어진다, 질이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간에 뭐 가는 선수들을 보면 굉장히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이잖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가서 뭐 적응 실패라든가 뭐 기량이 안 돼가지고 다시 돌아올 경우에는 결국 그 선수들은 어느 정도 기량이 검증이 된 선수들이기 때문에 돌아왔을 때 분명히 KBO 리그의 활력소 역할을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돌아왔을 때 꼭 2년의 어떤 그 규약을 두면서 근데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학주, 김동현, 뭐 하재훈이라든가 장필준, 배지와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실패해서 돌아왔을 때 바로 이제 KBO 리그에 이제 입단해가지고 만약에 각 팀에서 이제 경기를 뛰게 되면 그래도 좋은 자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선수들을 볼 팬들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린다는 이 제도는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기량이 검증된 선수고 리그의 어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 미국에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낫지 않겠냐. 다만 아까 김도환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제도상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제도를 좀 보완하는 방법을 결국은 뭐 KBO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렇죠. 저희가 보통 이제 기사에서 표현으로 국제 미아가 될 위기에 놓였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량이 검증된 그렇죠. 선수인데. 배지한 선수 같은 경우도 한번 그럴 위기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KBO가 좀 향후에 뭔가 좀 보완책을 내세워서 KBO만 보호할 게 아니라 선수의 입장도 좀 보호하는 이런 절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선수들이 이제 미국에 대한 사실은 어떤 꿈이 분명히 있죠. 그 꿈은 그렇죠. 사실은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근데 저희가 얼마 전에 우리 장정석 의원이랑 그 경기 준비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김하성 선수와 박효준 선수의 사례가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가 될 수 있고 지금 아마추어 고등학교 선수들에게 굉장히 교훈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 얘기를 좀 들려주시죠. 아마 이 김하성 선수가 1년 선배로 알고 있고요. 네. 박효준 선수가 그러니까 2학년 시절이죠. 야탁고등학교 두 선수 나왔죠. 야탁고등학교에 이제 두 선수가 야탁고등학교 출신인데 박효준 선수가 아마 2학년 때 유격수를 보고 김하성이 있는데. 네, 김하성 선수가 2루수를 봤던 그때 기억 같아요. 근데 이제 김하성 선수는 2차 3번으로 히어로즈에 지명이 되면서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자리매김을 하면서 결국 뭐 포스팅 기간을 채우면서 지금 7년 넘어서 아주 멋있게 지금 미국에 진출을 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물론 뭐 박효준 선수도 이런 뛰어난 기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힘든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최근에 이제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어떤 유소년, 고등학생들, 아마추어에게는 굉장히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앞서 이 장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제도들을 뭔가 장치를 마련한다고 하면 이런 좋은 예가 있고 또 선수들에게는 본인들이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결정권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건 본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많은 예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나라 KBO 리그가 살 수 있는 방법적으로 좋은 쪽으로 좀 그런 흐름들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진출하는 거를 유출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저는 국위 선양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선수들은 나가서 우리나라를 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들어올 때는 제약을 한다? 이거는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네. 뭐 외국인 선수 뭐 제도도 있는데 좋은 선수 우리나라 선수가 다시 우리나라 리그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굳이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 네.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나가는 선수들도 아까 우리 장정석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굳이 이제는 미국 직접 진출하는 것보다는 김하성의 예처럼 김하성 선수가 받은 돈이 4 플러스 1년에 최대 3,900만 달러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420억 원이 넘는 계약금을 받고 그 연봉과 계약금을 받고 미국에 진출했습니다. 박희준 선수도 물론 메이저리그 진입에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금액에 있어서는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내에서 충분히 검증받고 FA 자격을 얻어서 미국에 진출하는 것이 똑같은 기간으로 봤을 때 7년이라는 기간으로 봤을 때 더 김하성이 성공적인 것이 아니냐. 그런 것도 우리 고등학교 선수들이 좀 감안할 필요는 있다. 차라리 여기서 좀 더 인정받는 것이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참고할 필요는 분명히 있고 그렇다 해서 그래서 미국에 간다 하더라도 네. 다시 돌아오는 것도 우리 KBO에서 아마 좀 열린 마음을 좀 가질 필요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러니까 미국에 진출을 하게 되면 거의 기본적으로 신인들은 바로 메이저리그에 직행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없죠. 메이저리그는 거의 없어요. 최소한 3년에서 길게는 6, 7년까지도 마이너리그를 생활하고 그 이후에 체계적으로 뭐 싱글 A, 더블 A, 트리플 A 그 이상에서도 트리플 A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걸 다 통과하고 그래야지 이제 메이저리그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는 확실히 KBO 리그를 거치고 미국에 진출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KBO 리그에서 정말 좋은 성적을 내고 하드캐리할 수 있는 성적을 낸다고 한다면 미국에서도 그걸 분명히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미국 야구를 꿈꾸고 있는 젊은 이 선수들이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그 전체적인 그 드래프트 제도에 관해서 얘기도 했었고 또 지명 선수들에 대한 얘기, 스카우트 리포트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직까지 제도적인 뭐 논란도 좀 있고 고쳐야 될 부분도 있고 보완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전면 드래프트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 중에 어떤 분들은 하위권의 팀들이 이렇게 되면 상위권 픽 가져가기 위해서 탱킹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추어 야구가 토양이 될 수 있도록 리그가 좀 더 신경 쓰는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어쨌든 팜에서 좋은 선수들이 많이 좀 보급이 돼야지 리그도 건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아마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네. 두 말씀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전반기 마지막부터 지금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후반기 시작해 또 터지고 지금 이제 올해 이제 드래프트를 신청하는 뭐 지금 저희가 오늘 이제 언급한 선수들 저는 지금 KBO 한국 프로야구를 이끌고 있는 선수들, 감독 코치들 모두 저는 고마워해야 된다고 생각을 그럼요. 하거든요. 이 선수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야구에 대한 관심도가 더 떨어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문동주, 김도영 계속 지금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끈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선수들 때문에 계속 한국 야구가 다시 또 얘기가 나오고 또 이 미래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계속 웃잖아요. 기분 좋은 것도 이 선수들이 계속 언급이 되면서 정말 이 프로에 입단해서도 좋은 성적 내고 정말 전국구 스타 그리고 그렇죠. 또 KBO 리그에서도 성공해가지고 또 미국 야구 또 진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기본적인 또 이 토대를 이 KBO 리그에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정성호 의원 의견은 그렇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번 뭐 드래프트 그리고 또 뭐 1차 지명 보면서 뭐 느낀 점 한 말씩. 저는 장 의원이 정리를- 조금 전에 이제 선수들의 정리 꿈에 들어갔죠. 대한 존중을 얘기하셨길래요. 네.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도 그 스튜어트라는 선수가 이 메이저리그에 셀렉션이 됐지만 그 구단이 자신에 맞는 몸값을 제시하지 않으니까 소프트뱅크로 간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일본으로 진출하고 그러니까 선수 개개인의 그 꿈에 대한 존중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 사례가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이크 트라웃 같은 경우는 21개 구단이 거른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이거는 저희가 여기서 이제 문김대전을 얘기하지만 2030년에 결론 나는 거기 때문에 10년 후에 뵈서 사실 얘기해야 돼요. 그만큼 10년 농사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선수 개개인의 꿈을 진짜로 좀 존중해주는 그런 무대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장정석 의원은 마지막으로. 뭐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실 뭐 젊고 어리다고 해서 무시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럼요. 예, 정말 이 어린 유망주들과 고교 선수들 모두의 꿈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존중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러니까 모든 제도가 좀 좋은 쪽으로 좋은 네, 방향으로 그렇죠. 갔으면 진짜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가는 거 못 가게 하고 들어오는 거 어렵게 하고 이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포스팅도 다른 기타 다른 리그들처럼 뭐 좋은 선수들 그러면 여기 남아서 열심히 해서 잘하면 빠른 시간 안에 또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꿈을 이룰 수 있는 제도들도 좀 나온다고 하면 굳이 미국이라는 꿈을 안 꿀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KBO 리그 어떤 환경이 우선적으로 좀 바뀌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선수 개개인의 꿈도 존중해야죠. 네. 드래프트 이 제도도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드래프트 자체가 굉장히 이슈가 되거든요. 시청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선수가 나오게 되면 뭐 여러 팀들이 그 선수를 지명해서 그 선수가 거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사회냐고 입단하고 다시 또 지명하면 또 거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렇죠. 있죠. 유미에서 네, 이제 있죠. 간 것도 있거든요. 그 일본에 그런 선수도 있고, 그리고 오타니 선수 같은 경우에도 입단할 때 예, 지명하지 마라, 나 메이저리그 간다. 그런데 니포넴이 지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니포넴이 다르비쉬에 11번을 주고, 그다음에 이도류 시켜주고, 그리고 만약에 뭐 중간에 이제 여건이 되면 포스팅으로 미국 보내주겠다. 이런 다 제도 합의를 봤기 때문에 오타니 선수가 미국을 포기하고 이게 일본에 남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제도가 그러니까 꼴등 팀이 그 제일 좋은 선수를 이렇게 픽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도 팬들이 정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드래프트 자체가 축제 한마다 누구나 다 이렇게 집중할 수 있게 그런 제도로 좀 바꾸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제도가 어떻게 한 번 딱 정해지면 너무 외골수처럼 제도를 너무 안 바꿔요. 시대에 맞게 제도를 좀 바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KBO가 해야 될 일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KBO가 할 일이 엄청 많네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많네요. 예. 내년에 또 전면 드래프트로 바뀐다고 하니까 내년 전면 드래프트에선 또 어떤 선수가 나올지 또 어떤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효과들 또 아니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그거에 맞춰서 또 리그도 발전을 할 수 있고 선수의 개개인의 꿈도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드래프트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 선수들이 부디 프로에 가서도 성공하고 좋은 플레이를 좀 보여줘서 선수로 팬들이 보기에도 거품이 아니구나, 정말 거품이 아니라 정말 잘했던 선수가 1차 지명이 됐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좀 성공적인 내년부터 리그 안착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잘 키운 유망주 한 명이 팀 10년 먹여 살린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있을 또 2022 신인 1차 지명, 내일이죠. 내일 있을 신인 1차 지명, 선택도 중요합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이 후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선택 이후에 잘 키우는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오늘 소개해드린 선수들 잘 아마 육성이 되고 리그에 안착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후 혹은 5년 후 또 10년 후에 내일 지명될 1차 지명 선수 과연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정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구의 참견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참견해 주신 세 분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